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코맹맹한 소리를 듣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하는 입지의 청약 물량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입니다. 공공과 민간 분양이 합쳐져서 분양을 하는데요. 8호제곱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의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민간 분양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이 되겠죠. 위치는 검단 신도시 AA16 블럭이 되겠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뜨끈뜨끈한 22년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모든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이쪽입니다. 제일풍경채 검단 1차가 이쪽에서 분양을 했었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었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강점을 이용하셔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추첨제 물량으로 당첨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매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이쪽에 위치하고요. 나중에 102역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되는 곳과 접근성이 좋은 곳이 되겠죠. 여기는 102역이고요. 2024년 개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25년 1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거의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교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검단은 1단계가 거쳐져 있는 이쪽 분양은 거의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이쪽에 위치한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점이 높은 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보권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백일역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쪽에 위치한 이번 분양 물량도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분양가, 그냥 분양가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입지를 가지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평형 기준 최고가가 이제 4억 5천 정도 나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주변 시세가 이쪽에서 거의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7억에서 8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가는 더 높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러한 주요 상권과의 거리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이 103역과의 거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기에는 이러한 분양가가 너무나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입지를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이쪽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죠. 이쪽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러한 부분들이 배정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초등학교 거리가 있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커넬 컴플렉스가 이쪽에 이제 형성이 되면은 주요한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합의료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는 박물관, 도서관, 호수공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이쪽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죠.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데에는 충분히 괜찮은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녹지 공간이 많고 주변 상업지구가 나중에 뭐 고층으로 올라와서 이 앞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망이 약간 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금액 대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크게 좌우가 될 정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03역 쪽으로는 이제 나중에 인천 2호선이 이제 연장이 돼서 나중에 일산 킨텍스에 있는 GTX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강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인천 2호선은 적어도 지금 시점 기준으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매번 검단 신도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현 시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과연 몇 년 정도 기준 내에서 내가 거주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10년이 넘어가는 호재들은 크게 중점을 두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호재들로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뭐 GTX D라든지 인천 2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나중 일이고 현실적으로 102억을 이용해서 나중에 공항철도나 공항철도 직결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9호선 연결이 빨라지면서 여러분들이 뭐 강남으로 출퇴근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마곡지구나 이러한 지역들로의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자차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 단지나 이러한 자금력이라면 자차로 이용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긴 합니다. 물론 뭐 대중교통도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호재들. 자, 대출
대출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말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DSR 규제도 완화한다는 쪽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청약에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이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혼선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들은 보통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많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뭐 돼서 여러분들이 규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만약에 DSR 규제 자체가 더 낮아지거나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가 된 게 안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출 심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 신청하는 시점으로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보통 많이 해줬습니다. 물론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많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하는 데에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분양을 받는 아파트가 신축이고 다른 구축보다 좋은데 분양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당첨 즉시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되고 주택 공급은 빠르게 되지 않다 보니까 덩달아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아파트만큼 구축들도 따라서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폐지를 하고 이러한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을 하면서 미분양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효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손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 있죠. 근데 대다수인 측면에서는 손보는 게 맞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당첨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라면 지금 시점을 더욱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에서 분명히 아니 지금 막 1억 2억 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뭐 집을 왜 사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출이 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야 되지만 못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7월 이후 그리고 6월 기준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이 되는 시점이 지나고선 다주택자들이 뭐 물량을 그 전에 얼마나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6월이 되면은 더 잠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시점에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전세를 구해야겠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5% 상한을 지켜서 전세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현 시세로 만약에 전세를 같은 컨디션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더 안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줘야지만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최대한 저렴한 곳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당첨이 돼서 차후의 차익이라든지 그리고 입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을 선점을 한다고 하면은 전세든 월세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들어올 집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뭐가 됐든 간에 변화는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주택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미루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거나 이러하신 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청약 정보를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시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티 32평형 4억 5,200만원 정도 되고 더 낮은 금액도 많아요. 여러분 평당가 자체가 1,413만원 그 옆에서 분양했었던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1,440만원 정도에 되는 분양가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백일역 중심으로 거래되는 이 대장을 이끌고 있는 1단계 아파트들 보면은 여기 이름을 안 바꿨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호 어울림 센트럴입니다. 가장 최신 거래가 된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검담 푸르지오 더베뉴 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 기준으로 33평형 8억 3천만원 평당가 2,516만원 호가는 9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브랜드적인 파워라든지 이러한 초등학교의 접근성 학군과의 접근성들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금호 어울림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7억 4,050만원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7억에서 8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우미린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이 결국에는 뭐 양도세 전가 받거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7억대에 형성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6월이 되기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7억 초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매를
시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7억이고 여기가 지금 분양을 받으면 4억대에 받는단 말이죠. 3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입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시세 차익이 3억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안전마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면서 역의 개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양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험담 웰카운티 32평형 4억 5,200만원 최고가 기준입니다. 평당가 1,413만원이고요. 주변 신축 7억으로 받습니다. 근데 더 높게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대출 40%에서 2억 8천 정도 가능합니다.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취득세 498만원, 옵션 비용은 별도로 했었을 때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 포함하면은 2억 5,768만원에서 옵션 비용 포함한 2억 7,345만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규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좋고,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여러분들이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DSR 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분양가가 5억이 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도 대출에 대한 LTV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받아서 갈 수가 있다 라는 측면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노릴 수 있죠? 자, 세입자 전략 가능하죠.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는 뭐죠? 전입 의무가 있다라는 점. 하지만 전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땐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년간 대출 금지라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회수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세입자를 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세입자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지금 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검당 신도시 초창기에는 전세금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대출 대비 여러분들이 실거주하는 쪽으로 목적을 잡고 거기에다가 세입자 전략까지도 돈이 정 모자라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정리하고요. 예상해볼 수 있는 커트라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1호선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양역 이용해서 공항철도 이용할 수 있고요. 가장 포인트, 저렴한 분양가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시세 대비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이라든지 주변의 녹지 공간, 어쨌든 택지직으로 이뤄진 부분이고 공공택지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신설역 주변으로 상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103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커넬 콤플렉스가 이제 나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호수공원, 도서관, 박물관 이러한 부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측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다. 단점으로는 규제지역 5년 전매 제한이 됩니다.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되고요. 편의시설 구축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1단계도 형성이 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역인 102역, 103역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주요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뭐 자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이용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102역이 개통이 되거나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에는 많은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로, 청라 3기 신도시로의 수요 분산도 있기는 하면서 거기다가 검단 신도시 내의 자체적인 많은 공급도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 전세가가 많은 물량으로 떨어지고 잠깐의 매매가가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많고, 앞으로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웰카운티 청약 일정입니다. 자, 특별공급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일 보시면 11일, 12일, 13일 있고요. 발표일은 19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과 민영은 중복 지원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8호 이하랑 8호 초과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부분, 어쨌든 둘 다 아파트 단지로 각각이라고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민간 분양 기준으로 나왔는데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신특이라든지 그리고 생초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민간 분양 기준 가점표입니다. 84점 만점 기준이고요. 부양가족 통장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을 합산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제일풍경채 검단 1차 일반 공급 100일 타입 기준 민간 공급은 다 8호 초과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 51.67점, 기타 지역 60.69점, 무주택 14년 이상의 통장 14년 이상이면 부양가족 0명이어도 당첨이 가능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 대비 좋은 입지입니다. 시세 차익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교통의 불편도 어느 정도 역의 개통을 통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하는 시점보다도 전에 개통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2, 3년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8호제곱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저축 총액으로 갈 텐데 1,900에서 2,000만 원대 초반으로 거의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84 타입 이외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가점도, 낮은 저축 총액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특공에 특화가 되어 있다, 점수가 확률적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8호제곱 이하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고, 나는 가점도 안 되고 확률적으로 노려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민간 분양 쪽으로 8호 초과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단적인 거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물량이 많고 특공 물량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점이라든지 저축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 이러한 부분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공공만 넣거나 민간을 넣어야 되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공급입니다. 총 1535세대,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지하 3층, 지상 25층 13개 동이고요. 공공분양으로 되는 게 특별공급으로 899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172세대가 배정이 되고요. 그래서 공공분양 1073세대고 74, 84가 있는데 84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다자녀라든지, 그리고 뭐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생애 최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공분양 쪽으로 노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59, 그리고 일반 공급이 403입니다. 특별공급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랑 노부모 분양 물량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이 적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일반 공급 물량이 많다는 부분과 8호제곱 초과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추첨으로 받아갈 수가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분양 물량은 462세대니까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물량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만약에 둘 중에 약간 애매하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당첨 추첨으로만 노리기보다는 이렇게 공공분양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공분양 자체는 자, 소득과 자산이 이제 타이트하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첨이 될 수 있는 커트라인 자체가 높다라고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조금 더 낮은 상황에서 당첨을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분양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요권 통장 2년 이상의 24회 이상, 그리고 인천 거주자 50% 우선, 수도권 거주자 50%가 배정이 됩니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의 저축 총액 많은 순이고요. 일반 공급 이번에 공급되는 게 74랑 84이기 때문에 전용 60제곱을 초과하죠. 그래서 자산과 소득이 미적용됩니다. 하지만 특공은 적용이 된다라는 점, 그 부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전매 제한이 5년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라는 부분, 공공분양인데도 이러한 분양가라든지 것들을 체크를 했을 때 이러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특공으로는 다자녀 신혼부부 소득 기준 자체도 민간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고 한부모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소득 자체가 낮으신 분들은 분명히 당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를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자녀라든지 신혼부부는 세대원 조건만 충족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장 6개월에 6회 이상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요권 필요하고요. 소득기준표라든지, 그리고 생애 최초도 세대주요권 필요하고요.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이랑 현재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최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 기준은 최대 130%고 통장 2년에 24회 이상 통장,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공공분양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저축 총액은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정 금액 자체는. 하지만 만약에 일시납으로 600만 원을 채운 분들도 생애 최초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과 자동차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일반 공급은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소득 기준표는 신혼부부 이제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2021년 새롭게 소득 기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 더 금액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로 70% 30%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간 분양입니다. 공공 분양과 조건이 다르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요권과 통장 2년 이상의 이제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치금 여러분, 어차피 저축총액이라든지 뭐 특공을 넣거나 하려면 예치금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주자 보직 공고를 기준으로 넣으려는 타입의 예치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를 50%로 우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아까 공공분양에서 빠뜨렸는데,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되고, 2년이 안 되는 분들이랑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는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2년 착오 없이 신청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8호 초과이기 때문에 가점 추첨 50% 적용이 되고요. 무주택 구성원에게 75%, 50% 추첨 물량 중에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1주택 처분 조건 승낙하신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매 제한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영 특공은 다자녀랑 노부모 부양 두 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타입이 8호 초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 그리고 세대원 통장 6개월 이상이면 되고요.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랑 통장 2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직계 비속을 3년 이상 부양을 하셔야 됩니다. 세대주는 당연히 신청자가 세대주이셔야겠죠. 그리고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소득 자산이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뭐 생애 최초나 신특은 있지만 그 부분이 분양 물량으로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검단에서 분양하는 물량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왜 노려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하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 집 마련을 주저하고 있거나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을 한 번만 본다면 결정이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난 여기서 더 이상은 미뤄선 안 되겠어 라든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는 더 이상 다른 곳을 또 전전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종합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과 민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해서 신청을 실수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해서 영자 버튼 누른 다음에 라이크 부동산 치시고 유료 상담 신청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